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10월 5일 끝나고, 자,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하루였어요. 네, 오늘은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미징 씨가 일단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고, 우리도 일단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였죠.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오전장 내내.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2시 좀 넘어서서 2시 좀 넘어서서 뭐 급하게 밀렸다. 여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나 플러스 흐름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막판에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국내 증시 반등 실패하면서 이제 하락 반전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관심사는 그러면 시장이 어디쯤에서 저점 만들 거야? 또 하나는 지금 악재가 얼마나 반영한 걸 거야? 그죠? 이런 것이죠. 물론 오늘 일본 증시도 크게 오르고 반등이 나왔고요. 미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우리 오늘 환율도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도 하락 반전해서 뭐 사실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실패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0월 증시 반전 시간이 가능할까? 뭐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다가올 이슈들 분위기 반전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또 하나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많지 않아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또 하나는 아마 기회를 잡으려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또 사실 주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우선 말씀드리는 건 좀 여유를 좀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급락장에 주목할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식창 관련해서, 저희가 황금 베팅 2주 또 뭐 이벤트를 좀 진행하는데,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마무리하고 설명을 뒷부분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이게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증시 분위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사실 이거 나스닥이거든요. 이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여기가 13,0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거는 이 13,0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난타전이 만들어지는 이 난타 구간이다. 치고 받는 자리다. 막 급락도 나왔다, 급반등도 나왔다가 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요 날이겠죠? 네, 지난 화요일 날 미증시가 2.25%나 2.25죠. 2.25%나 급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도 전날에 좀 나오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정말 난타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 뭐 유가 상승도 부담이 됐지만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4.8을 찍었습니다. 4.8도 넘어섰었죠, 사실. 하락 반전했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전날에는 고용 관련해서 민간 고용 괜찮았다 예상치 크게 하회하면서 그죠? 예,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거죠, 그죠? 사실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돌려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국내 증시가 말이죠. 해외 증시는 돌아섰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10년물, 그 전에 미국 ADP 민간 고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89,000건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89,000 늘었다.
예측치는 15에서 16만 건 정도 많이 본다면 이쪽까지 됐었는데 많이 줄어든 것이죠. 자, 이런 결과가 좀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10년물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4.88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4.7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마냥 올라갈 수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사실은 심리적인 저항선 4.5를 넘어서서 4.7, 4.8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 우려감에 국채 금리가 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전날에 그 10년물, 미국채 10년물이 일단 하락 반전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여준 건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단 말이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쭉 밀렸고요. 막판에 코스닥도 1.5% 이상 오르다가 급락세로 다시 0.7 하락 반전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정말 참 피곤한 시장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거든요. 2450 정도를 지켜주지 않을까 해갖고 명절 전에 이렇게 돌아서는 양봉이 만들어졌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지없이 이 거래일 동안 깨졌습니다. 그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그죠? 그리고 환율도 급등을 했다. 자,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여기 1360원 정도 초반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물론 밑꼬리가 좀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대도 코스피가 2450 하회한 이후에 다음 지지선은 대략 2350에서 대략 2400 좀 많아. 2300 한 90, 80, 요 정도 사이 정도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 3월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시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여기가 여기처럼 가는 거 아니야? 2022년에 만들었던 그 급락장의 시작으로 해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인플레이션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던 건 여기고요. 이 자리는 거의 끝자락에 온 겁니다. 다만 높은 수준을 그대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우리 그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미국 지방은행들이 흔들렸던 거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후유증이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려감도 같이 만들어진 거겠죠. 하지만 이 악재들은 지금 반영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채 10년물도 그죠? 달러도 우리 환율도 다 반영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 코스피로 보면 대략 한 2350에서 대략 한 2380 정도 되는 요 구간 정도가 요 다음 지지선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사실 2020년에 만들었던 1439포인트와 그 다음에 2021년에 만들었던 3316포인트에 정확하게 중간값에 해당합니다. 그게 2350입니다. 2350. 자,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전강 후약으로 반등이 좀 나오다가 밀렸어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좀 둔화되면서 고용 보고서도 시장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내일 6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말이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1.1%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자, 엔비디아의 HBM3 공급 차질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오히려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를 급등시켰고
그죠? 삼성전자를 물러서게 했다. 삼성전자가 대략 한 65,000원이나 65,000원 아래는 저는 저가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하겠죠.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저점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역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좋았었죠. 자, 그 전에 좀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분들은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좀 지지고 붙겠죠. 그게 뭐냐? 난타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습니다. 늘 이런 난타 구간이 있습니다. 그냥 급하게 빠졌다가 그냥 급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역시 비슷하게 흘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흐름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늘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감안한 전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주말 보용 나오고, 미증시 주말 상황 보고 나서의 흐름이 중요하겠다. 특히 다음 주가 중요하겠다. 다음 주는 저점을 만들어가는 주간이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좀 가만히 있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략 뭐, 지금 요 자리가 깨지긴 했지만, 요 정도 수준이, 뭐, 극단적인, 지금, 피어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거의 뭐 20 아래로 내려왔어요. 극단적 공포 국면에 진입을 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주식을 보유한 분들 중에서는 차근히 좀 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털어내고 한다는 게 뭐 능사는 아니에요. 왜? 보통 이렇게 급락했고요. 사실 전날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4%나 폭락을 했는데 이 흐름은 과거 사례로 보면 역대급 폭락이었어요. 하락 종목 수도 거의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략 한 1개월 정도의 어떤 흐름 사이를 보면, 그죠? 진통은 있겠지만 여지없이 또 반등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장은 전략 구강의 어떤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는 제가 스케줄을 또 허브기 주식 통해서 중요 스케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늘 이 공포 국면에 진입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악재는 시장에 반영 중입니다. 반영 중이 이제 막 새로운 게 아니라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반도체 영역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소폭 반등이 나왔고 또 강하진 않았어요. AMD가 조금 한 3% 올랐었고 그 다음에 ARM은 한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HBM3 공급 차질에 대한 엔비디아 공급 차질에 대한 반사익으로 오늘 4% 떴는데 사실 지난 1월부터 또는 지난 3월, 지난 5월에 매수한 물량도 계속 장기 보유를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을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기간 조정 구간을 넘어설 것이다. 그때 반도체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상반기에 제가 소개드린 애들 중에서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엄청 좋았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많이 좋았고, 수성 원일링 HPSP도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아직 못 간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이죠. 근래 들어서 제가 또 뭐 신텍이나 반도체 그 PCB 쪽에서 신텍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뭐 요즘 최근에 수급도 좋아요. ARM 관련해서는 AD 테크놀로지. 네, 이게 21,000원 선을 지지선을 얼마 잘 지켜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그죠? 예, 한솔케미칼도 지금 16만 원대에서 저점을 잘 만들고 있고요. 그죠?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오늘 올라다 좀 밀리긴 했지만 사실 연초부터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애들이잖아요. 들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 같은 것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시간 할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약 바이오 라인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제 고금리가 조금 더 좀 이어지겠지만 우리 알테오젠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2년 반 정도 떨어졌어요. 2022년, 2020년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시세를 줬고 그리고 21년, 22년에는 사실 좀 빠졌는데 22년에는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고금리의 피해를 그대로 받으면서 사실 2년에서 2년 반, 긴 놈은 거의 한 3년 가까이 빠진 애들이 많아요. 올 상반기에는 바닥을 만들었고 모멘텀이 하나씩 부각되는 놈부터 순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렇게 터졌죠. 물론 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흐름이 끝난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알테오젠은 아시겠지만 이 SC 피아주사 이게 좀 뭡니까 머크 키드루다 SC 독점 계약 할 거냐 아니면은 인수될 것이냐 그죠? 예, 매각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팔아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분기점입니다. 21선을 그냥 일시적으로 깨지는 않을 건데, 깨지면 물량이 한쪽으로 쏟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슬슬 조만간에 반전 여부가, 그죠? 분위기가 달라질 건지, 주가가 반등하면서 그렇게 될 건지는 이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한올 바이오 파마도 터졌어요. 그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저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 지난 7월에도 드렸고 8월에도 드리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터졌습니다. 그죠? 네. 결국에는 터졌습니다. 이뮤노반트 임상 1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죠? 자가면역 치료 이제 이쪽에서도 상당 부분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변동이 있지만 얘도 5일선 흐름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죠. 자 여기에 이런 애들은 이제 떴고요. 삼천당 제약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삼천당 제약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55,000원, 6만원대에서는 이거는 될 것 같다 아일리아. 그죠? 사실 유럽 쪽은 얼마 안 돼요. 캐나다는 얼마 안 돼요. 그죠? 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 자, 삼천당 제약 한번 보세요. 네. 자, 삼천당 제약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5만 원대, 네, 그리고 6만 원대, 그리고 이게 주가가 터졌죠. 기다리면 터질 거라고 캐나다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도 좀 보셨겠지만, 그죠? 유럽 파트너사의 아일리아 시밀러 그 1차, 그죠? 실사 결과가 긍정적이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본계약에 대한 이런 최종 협상 단계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7만 원은 지키면서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주목할 애들이 한미약품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HLB, HLB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그 외에 아직 바닥에 있는, 물론 올라서면 또 하나씩 또 좀 꺼내서 의견 드릴 텐데, 이들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이 구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진입하게 되면 아마 이 존이 다시 한번 또 레버리지 존이 될 수 있어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차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늘 극단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늘 시장이 그만큼의 보상을 줬었습니다. 악재는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악재가 극단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시점까지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